전국에 계신 에듀윌 수험생 여러분들 또 왔습니다. 한국사를 맛있게 만들어주는 은쌤이 또 왔습니다. 자, 오늘은 저와 함께 한국사 능력검증 시험 개념 강좌 6강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미처 끝내지 못했던 남북국의 경제, 사회, 문화를 다 끝을 낼 거예요. 그런데 앞에 원래 했어야 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신라 하대. 신라가 망하기 직전의 상황, 여기를 또 안 잡았어요. 그래서 여기 부분까지 잡게 되면 우리는 고대사 부분은 다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러면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먼저 신라 하대를 가야 돼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뭘 봤었냐면 태종무열왕부터 해서 그의 아들 문무왕, 그리고 문무왕의 아들 태종무열왕의 손자였던 뉴스페이퍼 킹왕, 신문왕까지 봤습니다. 맞죠? 이 태종무열왕 때부터를 신라 중대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해공왕 때까지가 신라 중대입니다. 해공왕이 피살을 당하고 신라 마지막 왕이었던 경수왕까지, 여기까지를 신라가 망하기 직전 신라 하대라고 불러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를 배울 건데 시험에는 여기 부분이 따로 출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디테일하게 좀 구분을 하자면요, 삼국 사기에 나누는 기준으로 잡게 되면은 우리가 잘 아는 진흥왕, 버풍왕, 이렇게 삼국이 통일되기 전에 열심히 활동했던 신라의 왕들, 그러한 왕들이 활동했던 시기를 신라 상대라고 불러요. 그리고 앞에 얘기했지만 태종무열왕 때부터 해서 피살을 당했던 해공왕 때까지를 우리는 신라 중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망하기 직전까지를 신라 하대라고 불러요. 삼국유사에서는 뭐 여기를 상고, 중고, 뭐 하고라고 하지만 요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면 시험에는 여기 하대가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심화를 생각하신다라면 여러분들은 어차피 기본이니까 뭐 몰라도 상관없긴 한데, 신라 중대에는요, 여기는 태종무열왕 쪽 집안 쪽에서 쭉 계속 왕이 배출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신라 중대는 무열왕계에서 왕위가 배출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해공왕이 피살을 딱 당한 뒤부터 무열왕계가 딱 끊겨버려요. 그러면서 신라 하대 망하기 직전부터는 내물왕계에서 왕이 배출됐다라는 거, 요거는 심화용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혹시나 해서 뭐 심화에 나오는 게 기본에 안 나오라는 법은 없으니까요. 그래서 한번 잠깐 잡아드렸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그러면 여기 신라 하대 내용을 한번 잡아 들어가 볼게요. 자, 보시면 판서로 먼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그러면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나오냐? 쉽게 나와요. 제가 번호를 매길 거예요. 번호를 매기면 이 번호로 매긴 것 중에 몇 개가 제시문 박스에 들어가요. 그래놓고 다음 자료와 관련된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했을 때 제가 번호로 매긴 것 중에 또 다른 하나가 정답으로 들어갑니다. 맞죠? 또는 여기 있는 번호로 매긴 것 중에 몇 개가 또 제시문에 들어가요. 그래놓고 다음과 같은 상황이 벌어졌던 시기에 볼 수 있는 사회상으로 옳은 것을 했을 때 또 다른 신라 하대의 모습을 찾으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자, 갑니다. 첫 번째,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신라가 망하기 직전이니까 왕의 힘이 강할까요, 약할까요? 왕의 힘이 그지 깽깽이 같습니다. 왕의 힘이 바닥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기 때 그걸 보여주는 게 뭐가 있냐면, 무려 150년 동안 왕이 22명이 바뀌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150 나누기 21을 해보세요. 왕의 유통기한이요, 10년을 못 넘기는 거예요. 왕의 재위기간이 10년을 못 넘깁니다. 평균 에버리지 7년에서 8년이에요. 그 말인지 무슨 말이냐? 제가 왕이에요. 여러분들이 볼 때 얼마나 찐따 같겠어요. 쟤는 왕이 아니다. 칼로 푹푹푹 찌르고 내가 왕이다 라는 이런 어처구니 일이 벌어집니다. 그럼 날 죽이고 여러분들이 왕이 됐어요. 그걸 본 또 다른 여러분들이 어떨까요? 저런 찐따가 어떻게 왕이 되지? 칼로 푹푹푹 찌르고 내가 왕이다 이러고 있는 겁니다. 왕이 끊임없이 바뀌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왕이 될 수 있었던 귀족이 누굽니까? 진짜 뼈대가 깊었던 진골귀족. 진골귀족들 간에 왕이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그러면 진골귀족들 간에 왕이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때 어떤 일이 생기냐? 대표적인 반란이 뭐가 있었냐면요, 김헌창의 난이라는 게 있어요. 이 김헌창의 난은 어떤 난이냐? 김헌창이요, 아버지가 있었어요. 아버지가 원래 다음에 왕이 될 차례였던 거예요. 근데 왕위 쟁탈전에 밀리면서 왕이 되지를 못합니다. 그러자 아들이 우리 아버지 들고 일어나요.
아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게 바로 김원창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아저씨. 조금 이따가 단독으로 또 배울 거예요. 누구? 보고 두 번 보고 장보고아찌입니다. 장보고아찌는 청해진을 설치하고요. 좀 이따 다시 배울 거예요. 완도에 청해진을 설치한 이후에 해적을 소탕합니다. 그리고 무역을 통해서 떼돈을 벌죠. 지금으로 치면 한진택배 같은 역할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 1년에 적어도 300억 이상을 벌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막대한 부와 막강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왕위쟁탈전에 뛰어드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 되겠다라는 게 아니라 자기가 미는 애를 왕위에 세운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장보고 자기가 원했던 왕을 2명이나 왕위에 세웁니다. 얼마나 막강했겠어요. 그러면 참 좋은데, 여기서 멈추면 참 좋은데 장보고가요 자기 딸을 왕비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왕이 장보고 딸 못생겼다. 못생겼다. 그러면서 거부를 했는데요. 정말 못생겨서 거부를 한 게 아니라 신하들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어디 천한 놈 주제의 왕비, 네 딸을 왕비로 만들려고 하는데 이 자객을 보내서 장보고를 죽여버립니다. 이런 혼란기, 이게 바로 진골 귀족들 간의 왕위쟁탈전인 거예요. 그럼 돌아가서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나오냐? 제시몬 박스에 사료가 들어가는 거예요. 김원창, 장보고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다음과 같은 시기에 볼 수 있는 사회상으로 옳은 것은 진골 귀족들 간의 왕위쟁탈전이 벌어졌다. 찾으면 정답이 되겠죠. 두 번째. 자, 왕이 이렇게 지금 계속 유통기한이 6, 7년을 못 넘기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생기냐? 육두품. 육두품이라는 아저씨가 반신라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육두품 기억나세요? 진골 밑이 육두품이잖아요. 진골은 진짜 뼈대가 깊은 사람. 왕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어머니나 아버지 둘 중에 한 명이 왕족인 경우. 육두품은 누구? 여러분과 나. 부모님이 왕이 아닌 경우,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그러면서 6두품, 5두품, 4두품 내려가는 건데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었잖아요. 6두품은 지가 아무리 날고 겨도 수능 만점, 내신 만점을 맞아도 엄마 아빠가 왕족이 아니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서울대를 갈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불만에 가득 차는 거예요. 저 찐따 같은 놈도 엄마 아빠가 왕족이라고 높은 관직에 가는데 나는 왜 못 가는데? 불만이 가득 찹니다. 반신라적인 모습을 띠기 시작을 하고요. 그러면서 이때 육두품의 한계를 제일 잘 보여주는 인물이 있습니다. 시험에 나와요. 시험에 인물 문제로 단독으로 출제가 되기도 합니다. 바로 채치원이란 인물입니다. 채치원은 어떤 인물이냐? 그래요. 또 채치원은 어떤 인물이냐면 이 육두품의 한계를 느끼면서요. 중국 당나라로 유학을 갑니다. 어릴 때. 당나라에 유학을 가서 어떻게 당나라에서 시험이 치는 게 있어요. 당나라에서 외국인들만 모여서 시험을 친다라는 과거 시험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빈공과라는 게 있어요. 이 빈공과라는 과거 시험에 열심히 써서 합격을 딱 합니다. 합격을 딱 하고 나서 어떻게 당나라의 관리로 일을 하러 가는데 지금 이 신라, 넘나 혼란스러운 이 신라 하대, 이 혼란스러움을 내가 한번 살려보겠어요. 나 갑니다. 안녕. 신라로 돌아와요. 이때 당나라 황제가 가지 마라. 난 가요. 돌아와요. 돌아와서 채치원 선생님이 뭘 하시냐? 이때 당시에 신라 하대 때 왕이 누구냐면 진성여왕입니다. 이 진성여왕에게 글을 씁니다. 뭐? 현재시 힘쓸 무. 지금 당장 해야 되는 10가지라는 시무십조라는 거를 갖다 바쳐요. 이거를 건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젠장 빌어먹을 갖다 바치니까 누가? 진골 귀족이 어디 천한 육두품 주제에 네 주제에 무슨 정치를 논하는데 삐직 다 찢어버려요. 그러면서 진성여왕에게 가지도 못합니다. 그러자 분노 폭발했던 채치원 이런 젠장 빌어먹을 나 안 할래 치 삐져버려요. 채치원이 이런 치 삐져버립니다. 삐지면서 어디로 가냐? 산으로 사라져요. 흔히 뭐 가야산이나 지리산으로 갔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역사에서 후루릭 사라지는 게 바로 채치원 스토리입니다. 자, 이 얘기를 왜 했을까요? 시험에 또 나온다니까요. 채치원 얘기가 나와요. 인물 이름이 나오고. 그러면 다음 자료와 관련된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을 때 채치원과 관련된 시무십조를 건의하였다. 찾으면 정답. 당나라 빈공과에 합격하였다. 맞죠? 찾으면 정답. 그 다음에 또 채치원 이름을 주고 다음 같은 인물이 활동했던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옳은 것은 했을 때
진골 귀족들 간의 왕위쟁 탈전이 벌어졌다. 찾으면 정답이 됩니다. 끝났고요. 자, 중앙은 지금 어떻습니까? 중앙은 지금 있다고요. 멍멍이 판 5분 전입니다. 맞죠? 엉망진창이에요. 그러면 엉망진창인 틈을 타서 지방에는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 신라하대 문제가 나올 때 정답으로 제일 잘 걸리는 거. 바로 이 혼란스러움을 타서요. 지방에는 부호한 족속인 호족이 등장을 합니다. 부호한 족속인 호족이 등장을 해요. 내 스스로 성의 주인, 내 스스로 장군이라고 자칭하는 호족이 등장을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선생님이 고향이 대구잖아요. 대구에서 제가 제일 땅이 많고 제가 제일 군사가 많습니다. 그러면 제가 대구의 부호한 족속인 호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스스로 대구 성의 주인, 내 스스로 장군이에요 하고 자칭하고 다니는 거예요. 만약에 뉴스페이퍼 킹왕, 신문왕 때 이렇게 자칭하고 다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 죽여버립니다. 맞죠? 왕의 힘이 지금 어때요? 거지 깽깽이 같잖아요. 왕의 유통기한이 지금 7년, 8년을 못 넘겨요. 내가 지금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지방에 신경 쓸 겨를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그러니 이런 각 지방에서 부한 족속인 호족이 미쳐 날뛰는 거예요. 온 동네마다 호족들이 등장을 합니다. 거의 반독립적인 세력이에요. 마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신라라는 나라 안에 동진이가 다스리는 대구, 대구 호족이 있는 동진이가 있는 대구 호족, 대구는 반독립 국가입니다. 이름만 신라지 신라 왕의 명령이 하나도 안 먹히는 거예요. 따로 움직입니다. 이게 지금 전국에 있는 거예요. 바로 신라하대의 모습이다라는 거. 문제 나올 때 성주 장군이라고 불리는 호족이 등장하였다, 호족이 성장하였다. 찾으면 정답이 되겠죠. 자, 또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 이러한 호족이 또 뭘 할까요? 우리의 영원한 호구, 백성들을 신나게 삥 뜯겠죠. 중앙도 개판 5분 전. 중앙에 있던 이런 귀족들이나 쓱 문드러진 부패한 관리들이 또 지방의 민들을 악독같이 삥 뜯고 수탈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들고 일어납니다. 자, 또 하나 또 변신을 해줘야 돼요. 자, 그렇습니다. 웬 여자가 등장을 했어요. 이건 또 무엇이냐? 자, 진성여왕입니다. 우리 앞에 봤던 채치원의 시무 10조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우리 진성여왕. 이 진성여왕 때 너무나 혼란스러운 시기, 이때 반란이 많이 일어나요. 누구? 원망스러운 종가 슬픈 노비가 반란을 일으켰다는 원종애노의 난. 외우기 좋게 그냥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또 소화하기 힘들다라는 붉은색 레드, 빨간색을 소화하면 패셔니스타입니다. 자, 붉은색 바지를 입고 신나게 도적질을 하고 다녔다라는 어떤 애들. 적고적의 난, 자기들의 단결을 위해서 어떻게 붉은색 바지를 입고 다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적고적의 난 되겠습니다. 진성여왕 때 있었던 스토리예요. 그럼 정리를 하자면 또 시험에 어떻게 나올까요? 진성여왕 이름이 나와요. 사료에. 또는 원정애노의 난, 적고적의 난,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다음 같은 사건이 발생했던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옳은 것을 했을 때 진골 귀족들 간의 왕위쟁 탈전, 호족이 등장하였다. 찾으면 정답이 됩니다. 자, 그리고 옆으로 가볼게요. 옆으로 가시게 되면은 5번째.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 새로운 사상이 크게 유행을 해요. 먼저 풍수지리설이 크게 유행하였다라는 거 찾으면 정답입니다. 이거는 앞에 저기 봤던 지방의 부한 족속이었던 호족이 이걸 지원을 해줘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 풍수지리설은 이겁니다. 바람풍물수. 바람이 흐르고 물이 흐르는 이곳이 대빵대빵 좋은 곳이다. 여러분들 그거 들어보셨잖아요. 여기가 터가 좋대요. 에드윌이. 그래서 어떻게? 에드윌은 합격이다. 홍보대사 같습니다. 맞죠? 자, 에드윌에서 강의를 듣게 되면 여러분 다 합격할 수가 있어요. 에드윌이 터가 좋기 때문에. 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여기다가 집을 짓고 살면 대대손손 집안의 장관이 나온대요. 여기다가 집을 짓고 사업을 하게 되면 대대손손 사업이 대박이 터진대요. 그게 풍수지리설입니다. 이게 신라하대 때 유행했다라는 거예요. Why? 호족이 지원을 한다니까요. 자, 중국에서요. 풍수지리설이 들어왔어요. 이걸 어떻게 이용을 하냐. 호족이 이걸 지원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 제가 대구의 호족입니다. 대구 백성들이 이렇게 불러 모았어요. 이런 얘기를 해요. 야, 대구 백성들아, 그거 아니? 대박 사건. 풍수지리설에 맞춰봤더니 신라에서 가장 좋은 땅은
어딜까요? 당연히 신라 왕이 살고 있던 수도 경주 금성이더라. 근데 대박 사건 백성들아, 내가 이 풍수지리설에 맞춰봤더니 신라 경주 금성에 버금갈 만큼 좋은 곳이 있더라. 그곳이 바로 right now, 지금 여기 대구더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대구 이꼬르 경주 금성이 되는 거예요. 대구와 수도 경주 금성이 똑같아집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대구 호족 동진이와 신라 왕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왕실의 권위가 바닥을 찍겠죠. 반대로 저의 위상은 왕과 똑같잖아요. 저의 위상을 높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를 저만 할 게 아니라 저기 부산 호족도, 저기 울산 호족도, 저기 전라도 광주 호족도, 온 호족이 그러고 다닐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면서 풍수지리설이 크게 유행을 하지만 왕실의 권위는 추락하게 됐다라는 거. 6번째입니다. 호족의 지원을 받아서 또 뭐가 유행을 하냐? 선종이라는 게 크게 유행했다라는 걸 또 찾으시면 정답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선종이 어떤 건지를 아셔야 되는데요. 두 개를 구분을 하셔야 돼요. 교종과 선종을 좀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스님들의 최종 목표는 뭘까요? 부처가 되는 게 최종 목표예요. 맞죠? 여러분들의 최종 목표는 뭡니까? 한능검 합격이에요. 그래서 한능검 합격을 위해서 일단 여러분들 에듀윌을 선택했고요. 한능검 합격을 위해서 또 그래요. 럭키, 나를 선택했습니다. 맞죠? 저를 선택하지 않으면 그래요. 뛰어나신 선생님들 또 있어요. 맞죠? 그분을 선택할 수도 있는 거고, 또는 나는 학창시절에 한국사 너무 지겹도록 해서 필요 없어요. 독학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또는 가외나 학원을 가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실제로 현강을. 맞죠? 각각 다 방법은 다르지만 목표는 똑같잖아요. 뭐? 한능검 합격. 맞죠? 똑같아요. 스님들도요. 최종 목표는 부처인데 교종이냐 선종이냐 종파에 따라서 부처가 되기 위한 방법이 다른 거예요. 방법이 다른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교종 소속이다. 그러면 부처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 모든 교리를 싹 다 마스터하면은 부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교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불교 경전. 불교 경전을 막 읽는 거예요. 부처. 이것이 부처의 마음. 부처가 되는 겁니다. 반대로 그러면 선종에 속해 있으면 여러분들이 부처가 어떻게 되냐? 바로 참선. 참선을 통해서 부처가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참선은 필링이에요. 필링. 내가 느끼는 겁니다. 자, 운동진 수업. 벌써 6강째 듣고 있는데 너무나 지겹다. 이 고통, 이 괴로움이 부처의 마음인가 하는 순간 부처가 되는 거예요. 또 운동진 수업. 너무나 지겨운 걸 떠나서 일단 너무 배고프다. 엄마 말 들을 걸. 밥 먹고 수업 들으러 올 걸. 이 굶주림, 이 배고픔, 이것이 바로 부처의 마음인가 하는 순간 부처가 되는 거예요. 선종은 필링. 개인적인 참선이나 수행을 통해서 내가 부처의 마음 이러면 부처가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봐도 둘 중에 뭐가 땡겨요? 저도 이게 땡겨요. 맞죠? 그냥 내가 느끼면 부처라잖아요. 호족이 이걸 지원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때 교리를 알려면은 불교 경전을 봐야 되잖아요. 불교 경전이 레어템이에요. 레어템. 정말 잘 나가는 왕족이나 귀족들만이 볼 수가 있습니다. 호족들 경전 구경도 못해요. 그러니 당연히 자연스럽게 이러한 선종이 유행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면 신라하다 문제가 나올 때 풍수지리설이 유행하였다, 선종이 유행하였다 찾으면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또 이 종파를 어떻게 또 설명하자면 그거랑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기독교도 보면은 교단이 여러 개 교단이 있잖아요. 맞죠? 제가 그걸 또 잘 알아요. 뭘 잘 아냐면 제가 또 믿기 힘들겠지만 앞에서 얘기를 했지만요. 장교 출신이에요. 장교 출신. 맞죠? 이 장교는요. 역할이 또 몇 개가 있어요. 밑에 있는 이 병사들을 잘 관리해주고 또 통솔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나라는요. 종교의 자유가 있어요. 그래서 주말이 되면 군인들의 종교 활동을 보장해줘요. 보장해주는데 장교들이 돌아가면서 로테이션으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병사들을 인솔을 해서 종교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데리고 가는 거예요. 왜? 그들만 보내면 탈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시는 아니지만 혹시나 사고가 날까봐 간부가 이렇게 붙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다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조사를 합니다. 미리 전날에 조사를 해요. 그래야지 버스나 이런 걸 준비를 하니까요. 맞춰서 인원에 맞춰서요. 근데 갑자기 어느 날 우리
부대에 있는 거의 90% 이상이 몇백 명 이상이요. 갑자기 뜬금없이 불교로 가겠대요. 그럼 제가 물어봅니다. 야, 또 불교에서 뭐 주는데 얘들아? 또 뭐 주는데? 보좌관님. 피자를 준대요. 그렇습니다. 수많은 병사들이요. 피자의 영혼을 갖다 팝니다. 피자를 준다는 말이 어떻게? 태어날 때부터 모태신앙이었던 친구들도요. 그날 하루만큼은 부처를 믿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또 조사를 다 했어요. 조사를 다 했는데 진짜 대박입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싹 다 기독교로 가겠다라는 거예요. 또 왜? 얘들아 또 왜? 또 뭐 주는데? 보좌관님. 치킨! 근데 그 치킨도 그냥 치킨이 아니라 브랜드 치킨! 자, 보통은 이 종교단체에서 이렇게 뭔가를 주면요. 브랜드 치킨이나 브랜드 피자는 잘 주지 않습니다. 맞죠? 이상한 브랜드의 이런 걸 주는데 그날따라 유단히 특이하게도 브랜드 치킨을 주겠대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래요. 전 부대의 장병들이 영혼을 갖다 팝니다. 맞죠? 일편단심, 종교 대동단결이에요. 싹 다 기독교입니다. 그날 마침 제가 인솔에서 갈 때였어요. 교회에 다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사람이 너무 많아서 왁자지껄. 그때 제가 목사님 얘기를 했죠. 목사님, 이거 교회에 다 못 들어갈 것 같은데 이거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걱정하지 마십시오, 본부장관님. 병사들을 인솔해서 저를 좀 따라와 주세요. 예, 따라갔어요. 따라갔더니 어디로 가냐면 계곡으로 갔습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세상에는요, 절대 공짜는 없습니다. 그날이 어떤 날이냐? 브랜드 치킨을 줄 때 알아봤어요. 세례를 받는 날인 거예요. 세례를 받는 날. 그래서 치킨 2조각에 바로 오리지널 불교 신자들도 세례를 받는 아름다운 스토리가 벌어집니다. 근데 웃긴 게 세례를 받는데 교회에서 하는 게 아니라 계곡으로 간 거예요. 그러더니 그 목사님이 다 애들을 계곡으로 들여보내래요. 이상하다. 들여보냈어요. 그리고 무릎 정도 물까지 들어갑니다. 물이요. 그리고 나서 목사님 물어봤어요. 목사님, 이거 이렇게 하면 되는 거냐고. 된다고. 그래놓고 저한테도 혹시 들어가실래요? 전 괜찮아요. 전 밖에 있을게요. 그리고 쳐다보고 있었어요. 핸드폰 하면서. 근데 어떡해.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목사님이요. 이렇게 한 명씩 이렇게 미는 거예요. 병사 애들을. 장관 또 그런 장관이 없습니다. 인간 도미노예요. 물에 두두두두두 물을 빠지기 시작을 합니다. 맞죠? 그날 마침 일요일이라서 토요일 날 그것이 알고 싶다를 제가 봤었거든요. 마침 사이비 종교 막 이런 거 나오고 있었던 거예요. 뭐야? 이거 뭐야? 사이비 종교 아니야? 이거 신고해야 되나? 그러면서 제가 검색을 했더니 그게 이단이 아니에요. 기독교 교단 중에 침례교라고 있어요. 그 침례교는 물에 빠지면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세례를 받던 이런 것처럼 교종, 선종도 그렇게 교단이 다른 거예요. 목표는 똑같습니다. 맞죠? 요거 하나 잡아드렸고요. 자, 그리고 7번째. 자, 다 했어요, 이제. 이러한 혼란스러운 시기를 틈타서 드디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 후삼국시대가 오픈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견훤, 그리고 한중년이 엄정형, 바로 궁애. 궁애의 후고구려, 견훤의 후백제. 그러면서 신라를 포함한 후삼국시대가 오픈이 됐던 게 바로 신라하대다라는 거. 그러면 후삼국시대 때 견훤과 궁애는 단독으로 문제가 출제가 돼요. 그거는 PPT를 띄워놓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지금은 큰 틀에서 신라하대 때 후삼국시대가 오픈이 됐다라는 거. 그리고 요거는 심화입니다. 심화로 왕의 힘이 거지 깽깽이 같으니까 왕의 집사를 들고 왕의 시중을 드는 집사부 시중의 힘은 약화됐겠죠. 그 다음에 또 왕의 힘이 거지 깽깽이 같으니까 관료전 대신에 노급이 다시 부활했겠죠. 맞죠? 요거는 심합니다. 그러면 또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나오냐? 원종 에노의 난, 적고적의 난, 장보고의 난, 김원창의 난이 지도에 들어가요. 지도에. 또는 궁예와 견훤도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 같은 시기의 타이틀 제목, 지도 주고 신라하대의 사회 혼란상 찾으면 정답, 또는 이름이 다 들어간 지도를 줬을 때 다음 같은 시기 때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옳은 것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신라하대 사회상을 찾으면 정답이다 라는 거. 네.
그래서 여기 내용 다 잡아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지우고요. 이제 자, 그러면 판서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신라 지방 통제력이 약한데요. 일단 우리 앞에 했던 것처럼 정답 될 수 있는 거. 진골 귀족들 간에 왕위 쟁탈전이 발생했다라는 거. 그리고 김원창에 난 장보고에 난 또 언제다? 신라 하대다라는 거. 넘어가서서요. 농민 봉기입니다. 이런 것들은 필요 없고요. 원종애노에 난 적고적의 난이 신라 하대다라는 걸 아시면 되고요. 그리고 넘어가서 이 사료가 나옵니다. 요 사료가 시험 문제 통째로 들어가기도 해요. 원종애노 이미 키워드 들어가 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왕은 누굴까요? 진성여 왕입니다. 맞죠? 그러면 다음 같은 상황이 벌어졌던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 신라 하대 내용 찾으면 정답이죠. 넘어가서 호족의 성장. 지방에서 부호한 족속인 호족이 등장하였다. 정답이 됩니다. 맞죠? 다 필요 없어요. 출신으로 보시면 촌락의 주인 또는 귀족, 해상 세력권, 군진 세력, 초족, 궁예나 아니면은 견혼 이런 사람들이 여기 다 포함이 되는 거고요. 왕건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성장은 육두품 출신 선종승려와 손잡고요. 그 다음에 반독립적 성장으로 신라말 고려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신라 하대의 부호한 족속인 호족이 군사력과 경제력을 틀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브레인 역할을 했던 게 여기 나오는 육두품이에요. 그래서 호족과 육두품이 손을 잡아서 새롭게 나라를 오픈한 게 바로 고려입니다. 고려. 맞죠? 그리고 넘어가셔서 육두품의 반신라화. 자, 대표적으로 최치원의 진성여왕의 시무십조가 대표적입니다. 맞죠? 골품제 모순을 비판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보시면 새로운 사회를 추구했는데 이런 건 몰라도 됩니다. 여러분들 레벨에서는 끝났습니다. 자, 넘어가서 새로운 사상의 유행. 선종이 유행했고 풍수지리설이 유행했다라는 거. 특히 실천 수행을 통했던 필링 느끼는 거. 그 다음에 풍수지리설은 신라의 승리였던 도선이 가지고 왔던 건데요. 요거도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다 집을 짓고 살면 참 좋은 일이 생겨요. 이런 것들입니다. 끝. 그 다음에 미륵신앙은 궁예와 관련이 있죠. 항상 나라가 힘들면은 반란을 일으키는 세력들은 자기가 미륵부처라고 얘기를 해요. 미륵부처가 어떤 부처냐면 58억만 년 7천년 만에 등장을 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여러분들의 소원을 들어주는 부처가 바로 미륵부처입니다. 사회가 너무너무 힘들지. 민들아, 농민들아 너무너무 힘들지. 내가 바로 미륵부처의 화신이다. 미륵부처 은동진이다. 나를 믿고 따라라. 니들을 해피 해줄게요. 라는 게 미륵신앙이에요. 요거는 신라 하대 문제로는 사실 정답으로 잘 걸리진 않습니다. 뒤에 미륵신앙을 가지고 문제가 나오는 게 있어요. 뒷부분 고려시대 가시면. 그때 제가 다시 한번 잡아드릴게요. 그리고 후백제입니다. 후백제는 따로 판서를 잠깐 볼게요. 자, 후삼국 시대 때 후백제가 등장했다라는 건데 후백제와 후고구려는 시험에 단독으로 나와요. 견훤이 어떤 아저씨냐면 원래 신라의 농민이었어요. 신라의 농민이다가 군인이 됩니다. 그러면서 맹활약을 해요. 엄청난 공을 세우지만 진골 귀족 또 육두품 이런 골품제에 가로막혀서 고위 간직으로 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면서 에라이 들고 일어나요. 그러면서 만든 게 바로 후백제입니다. 후백제. 지금으로 치면은 전라도 일대고요. 수도는 지금의 전주인 완산주 지역에서 나라를 오픈합니다. 그리고 군인 출신이다 보니까 맞죠?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이 군인 세력들인 거예요. 군사력이 초기에 가장 강했던 게 바로 견훤입니다. 실제로 신라 경주 금성까지 가서요. 왕을 죽여버리기도 하죠. 그게 바로 견훤이고요. 그 다음에 심화까지 염두에 두신다라면 견훤 문제가 나올 때 이런 내용 다 나와요. 그리고 후백제 내용 찾으면 되는데 심화로 들어가면은 중국이요. 당시 후당이라는 나라가 있었고 오월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이 나라와 외교 관계를 체결했다라는 게 항상 심화로는 이게 정답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후당 오월이 뭐냐? 아마 살면서 처음 들을 거예요. 이 나라 이름은, 중국의 나라 이름을. 당나라가 망한 거예요. 당나라가 망하면서 한 100년 가까이 또 혼란기에 빠져요. 중국 본토에는 5개의 큰 왕조가 끊임없이 바뀝니다. 그리고 인근 지역에는 또 기타 등등 10개 정도의 나라가 있었던 거예요. 이거를 큰 틀에서 우리는 5대 10국이라고 불러요. 중국의 또 혼란기입니다. 당나라가 망하고 나서. 그때 있었던 나라가 후당 5월이에요.
이들과 외교 관계를 체결하면서 이들로부터 선지 문물을 받아들이기도 하고 또는 후삼국 중에서 외교 관계를 통해서 또 다른 나라를 압박을 가하려고 했던 게 바로 견훤이다라는 거. 네, 끝났습니다. PPT로 가볼까요, 다시? 가시게 되면은 상주 출신의 군인 출신이었고요. 견훤은.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수도. 완산주 지금의 전주의 도읍을 정했습니다. 그리고요. 중국의 후당 5월과도 외교 관계. 전라도 일대 백제 지역입니다. 지금의. 그리고 금성을 침입해서 경혜왕을 죽이기도 하나. 왕을 죽일 정도로 군사력이 강했고 신라보다 훨씬 우위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결국에는 호족이나 이런 걸 포섭에 실패하면서 망하는데 요거는 다음 강의 때 잡아드릴게요. 자, 그러면서 여기 내용까지만 아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지도가 좀 꾸지긴 했는데 여기 중국 본토잖아요. 여기 지역에 뭐 후량, 후당 이렇게 바뀌는데 이렇게 뭉뚱그려서 후당이고요. 5월이 여기 끝에 있는 거예요. 해안가 유역에. 맞죠? 여기와 외교를 체결했고 좀 깨끗한 지도를 띄우면 문제는 뭐냐면 이게 다 중국어로 적혀있어요. 한자로. 맞죠? 후당. 이게 후당이고요. 맞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여기가 5월입니다. 백제, 후백제. 이렇게 쌍둥반도 지역 삐져나오는데 이렇게 갔다라는 거. 네. 지도를 알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나라 위치 한번 보여드린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후고구려입니다. 후고구려는요. 그래요. 또 한번 써줘야 됩니다. 후고구려는 또 뭘 써줘야 되냐. 그래요. 눈이 없어요. 눈이 없죠. 눈이 없어요. 궁예입니다. 궁예. 자, 궁예는 원래 신라의 왕족의 자손이었죠. 그렇다고 어떻게 왕이 쟁탈전에 밀려나면서 어떻게 가뭄이 몰락을 합니다. 집안이요. 집안이 몰락하는 과정 속에서 도망가요. 도망가다가 다들 아는 스토리죠. 유모가 실수로 궁예 어릴 때를 떨어뜨려 버립니다. 그러면서 돌에 눈을 그러면서 이렇게 한쪽 눈을 잃어버리죠. 자, 우리는 거기에 주목을 해야 돼요. 궁예 같은 경우는 견훤과는 달라요. 견훤은 신라의 농민 출신이지만 군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지지 기반은 군대였던 거예요. 막강한 군사력. 근데 이 궁예는요. 절의 스님이 됐다가 나중에는 도적대 무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자기 지지 기반이 도적된 거예요. 그러니 지지 기반이 아무래도 견훤보단 약하겠죠. 그래서 각 지역에 있는 호족들과 손을 잡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왕건의 아버지와도 손을 잡게 되는 거고 나중에는 왕건에게 왕위를 뺏기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들어가서 이 궁예 시험에 나오는 거는 잡아드리겠습니다. 또 후고구려의 궁예도 시험에 단독으로 출제가 돼요. 그러면 이 궁예는 누구 밑에 있었냐면 양길이라는 도적대 무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얘를 덜어내고 바로 후고구려를 오픈했던 거죠. 그리고 나라의 국호를 마진이라는 국호를 사용했고요. 그리고 원래는 수도가 송악이었어요. 송악이었다가 나중에 어디로 가냐면 철원으로 갑니다. 제가 여기가 또 할 말이 많아요. 이 철원이 어떤 곳입니까? 제가 또 이 장교 생활을 여기서 했잖아요. 무서운 곳입니다. 아주 무서운 곳이에요. 제가 또 고향이 대구 대프리카잖아요. 대구가 제일 덥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흔히 철원으로 발령을 받은 거예요. 태어나서 아마 제가 처음으로 기립박수를 받은 게 여기 철원으로 발령 받을 때입니다. 은동진 철원 발령! 발표 나는 순간 모든 동기 장교들이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쳐줬어요. 왜? 제가 철원을 가는 순간 친구들이 자기들이 철원 갈 확률이 떨어집니다. 맞죠? 자, 이 철원 어떤 스토리가 있냐면 가장 먼저 영하로 떨어져요. 온도계가 있으면은 온도계가 깨져버립니다. 한창 추울 때는 이게 더 이상 내려가지를 못하니까요.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요. 진짜 뻥이 아니고 군대 이야기는 다 뻥이라고 하는데 정말 뻥이 아니라 여름에 발령을 받아서 갔어요. 여름이야, 한여름. 밤이 됐습니다. 추운 거예요. 밤이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차분하고 침착하게 내복을 껴입었습니다. 그러니까 병사들이 와서 말립니다. 안 됩니다, 보좌관님. 지금 내복을 입으면 겨울을 날 수가 없습니다. 나 추워. 그리고 대망의 겨울이 왔어요. 대박입니다. 겨울이 오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너무 추우니까요. 군인들은 다 뻥이 심하다고 하지만 절대 뻥이 아니에요. 남자들은 아실 거예요. 남자들은 훈련 도중에 정말 급하면은 그래요. 광활한 대지가 다 화장실이 됩니다. 너무 급하니까 소변을 봤어요. 봤더니 어떻게? 오줌이요. 얼었다 그러면 얼음이 됐다 그러면 그건 뻥이에요. 너무 추우니까 볼일을 보는 순간 그게 바로 슬러시로 바뀌어버립니다. 대박이에요. 그 다음에 또 너무 추우니까 그게 있어요. 제가 원래 기관지가 좀 약해요. 그래서
환절기가 되면은 이게 콜록콜록 이런 기침을 많이 해요. 그리고 또 기침을 많이 하고 또 콧물을 많이 흘려요. 이렇게 코를 많이 먹습니다. 거기 가서 나았잖아요. 왜? 너무 추우니까요. 콧물이 뭐 만들어질 겨를이 없어요. 콧물이 뭐 좀 나오려면 그게 바로 딱딱한 코딱지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냥 신나게 코 파고 다니는 거예요. 네. 그곳이 바로 어디냐? 철원이에요. 근데 철원이 쌀이 유명해요. 왜냐면 대박입니다. 여름에는 추울 것 같죠? 시원할 것 같죠? 여름엔 또 더워요. 그래서 덥고 춥고 덥고 춥고 단짠단짠 날씨입니다. 그래서 기온차가 심하니까 벼가 좋은 벼가 나온대요. 그래서 철원 오대미 맞죠? 철원 오대 쌀이 유명하잖아요. 쌀은 정말 기똥차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 때 기억이 나요. 철원에 복무를 하면서 역사를 공부했으니까 여기가 바로 궁예가 수도를 잡았던 그곳이구나. 지금 또 도로가요. 4차선이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2차선이 맥시멈입니다. 보통 1차선이에요. 1차선. 교통이 좀 불편해요. 그리고 영화관도 없습니다.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자동차 극장에서 선배 장교들 차 얻어 타서 같이 영화를 본 게 아마 여기서 영화를 봤던 기억이 유일한 영화 기억이에요. 그러면 제가 느꼈죠. 나라가 망할 만하다. 나라가 망할 만하다. 여기는 사람이 살 곳이 아니다. 농담으로 그냥 과하게 얘기를 해봤고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거예요. 왜 철원으로 갔을까요? 지금 또 교통이 불편한데 이때 더 불편했을 거 아니에요. 간 이유는 간단합니다. 본인의 지지 그라운드, 백그라운드가 도적 기반이잖아요. 호족과 붙었을 때 궁예가 완벽하게 우위에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 박사님들은 철원으로 들어간 게 약간 신비주의 컨셉. 신비주의 컨셉으로 얘기를 하죠. 근데 이게 또 발목을 잡습니다. 왜? 교통이 불편하다니까요. 산악지대예요. 세금을 거두면 수도로 물자가 들어가는데 그게 잘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나중에는 왕건에게 먹히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궁예가요. 중앙강청을 하나 만든 게 있어요. 요거도 심화로 들어가시면은 궁예 문제가 나올 때 정답으로 많이 들어가요. 광평성이라는 걸 설치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최고의 중앙관청이에요. 여기서 국가정책을 다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절대 비하가 아니고요. 궁예는 머리가 없어요. 광이 나요. 후강, 후고구려, 후강. 미안합니다. 후고구려 광평성이에요. 광평성. 맞죠? 끝났습니다. 그리고 궁예가 결국 망했던 이유는 뭡니까? 자기 스스로 뭐라고 얘기를 해요? 미륵부처라고 얘기를 하죠. 나는 바로 눈이 보이지 않지만 너희 마음이 다 보인다. 나는 미륵부처. 58억만 년 7천만 년에 등장했던 미륵부처. 너 내 욕했지? 죽여버려요. 너 나쁜 마음 먹었지? 죽여버려요. 너 왜 기침해? 죽여버려요. 그러면서 자기 와이프나 또는 자기 신하들을 죽이면서 어떻게 민심을 잃으면서 결국 쫓겨났던 게 바로 궁예다라는 거. 끝났습니다. PPT로 가볼게요. 가시게 되면 북원, 원주, 양길, 도적대 무리에 있었고요. 송악을 도읍으로 정하고 후고구려.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 국호를 마진 그리고 철원으로 천도했고요. 나중에 국호를 또 마진을 태봉으로 바꾸기도 합니다. 그리고 잘 나갈 때는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했었고요. 왕건이 후백제 배후를 쳐서 또 금성을 점령하게 됐고 이거는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또 궁예 밑에 있던 게 또 왕건입니다. 맞죠? 그리고 광평성을 만들었다. 후고구려 후광. 맞죠? 그 다음에 궁예 머리가 없어요. 광이 나요. 광평성. 미안합니다. 그러면서 또 궁예 스스로 미륵불이라고 칭했다라는 거. 네, 끝났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보시면 이 지도 기억나세요? 이 지도를 이렇게 통째로 던져놓고 다음과 같은 상황 신라하대 찾으면 되고 지도 타이틀 제목 신라하대의 사회혼란상 신라 말기의 사회혼란상 찾으면 정답. 그리고 궁예와 견인인데 여기는 보시면 신라의 왕자래요. 궁예는 저래놓고 궁예를 가라고 두는 거예요. 맞죠? 그 다음에 어디 있냐면은 여기 견훤은 또 가라고 뒀을 때 신라의 백성 농민인데 장군이었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맞죠? 그러다가 어떻게 나쁜 마음을 먹고 왕까지 죽이기도 했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최악의 악인이래요. 맞죠? 그러면서 이런 사료를 주고 물어보기도 합니다. 이제 경제로 한번 가볼게요. 중요한 거 없어요. 여기는 통일신라 경제정책입니다. 농민이라면 3가지 의무가 있다 그랬죠. 농사 지으면 10분의 1 정도 갖다 바쳐야 되고 특산품 갖다 바쳐야 되고 그 다음에 군대에 동원되거나 국가공사에 동원될 의무가 있습니다. 16세에서 60세 미만의 건장한 남자라면 시험에 안 나와요. 그리고 민정문서 요건 시험에 나옵니다. 자, 민정문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민들을 정확하게 분석하는 문서라 그래서 민정문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게 최근에 개정된 교과서, 한국사 교과서에서는 이제 민정문서라고 안 그러고요.
촌락문서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아직 한능검에서는 민정문서로 나오고 있습니다. 민정문서로 나오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는 두 가지 패턴이 있어요. 민정문서가 통일신라 시대 때 만들어진 문서다라는 걸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민정문서를 가지고 단독으로 물어봐요. 그럼 뭘 물어보냐? 민정문서 설명 다 주고 이 설명 다 주고 다음과 같은 문서를 만들었던 목적으로 옳은 것을 했을 때 여러분들에게 목적만을 물어봐요. 자, 가볼게요. 통일신라 시대 때 구주 오소경이라 그래서 5개 광역시 개념의 오소경이 있었잖아요. 그 중에 하나였던 서원경에서 촌락의 주인이 민들을 정확하게 분석한 문서가 발견이 돼요. 어디서? 일본에서. 일본 정창원에서요. 그러면 이 문서 내용을 봤더니 어떤 내용이 있냐? 우리 마을에 남자가 몇 명, 여자가 몇 명, 10대가 몇 명, 20대가 몇 명, 30대가 몇 명. 그 다음에 또 우리 마을에 뽕나무가 몇 개, 말이 몇 마리, 소가 몇 마리 이런 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왜 이렇게 다 조사하고 분석을 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니, 우리 마을에 전쟁에 동원할 수 있는 남자 또는 국가 공사에 동원할 수 있는 남자가 몇 명인지를 알아야지 동원할 거 아니에요. 전쟁이 터졌는데 군대를 만들고 군인들을 차출해야 되는데 우리 마을에 남자가 몇 명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차출을 해요? 맞죠? 바로 노동력을 징발하기 위해서 만든 게 민정문서가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말이 몇 마리, 뽕나무가 몇 개 이거 왜 조사해요? 그걸 정확하게 알아야지 조세,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 정답이 항상 뭘까요? 노동력과 조세를 징발하기 위해서 찾으면 정답이 됩니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 잡아드렸고요. 그리고 토지제도. 자, 복습입니다. 신문왕 때 관료전 지급, 노급 폐지. 시급은 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성덕왕 때 덕이 있고 성스러운 왕이에요. 정전. 백성들에게 땅을 줬던 거. 땅이 없는 백성들에게요. 빌려주는 거죠. 임대. 그리고 경덕왕. 덕이 가보여졌던 경덕왕 때 와서 귀족이 힘이 강해지면서 노급이 다시 부활했다라는 거. 정전은 유명무실. 몰라도 됩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 보시면은 시급이 나오죠. 시급은 제가 처음 얘기를 하는데 이거예요. 노급이 관리들에게 주는 월급 개념이었잖아요. 시급은 공신들이나 왕족들에게 주는 거예요. 노급이랑 혜택은 똑같아요. 제가 강남을 시급으로 받으면은 강남에 있는 백성들이 나한테 세금을 내는 거고요. 내가 걷어서 그거를 어떻게 월급으로 쓰는 거고요. 또 강남을 시급으로 받게 되면 강남에 있는 백성들을 내가 내 멋대로 부릴 수가 있는 겁니다. 맞죠? 노동력을 징발할 수가 있는 거죠. 노급이랑 똑같아요. 이름만 바뀌었을 뿐, 그리고 받는 사람이 달라졌을 뿐. 그리고 신라중대 때 관료전 지급 노급 해지고 다시 끝 무렵에 경대왕 때 노급 부활. 그리고 신라대 때는 노급제가 쭉 유지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시험을 풀기 위해서 뭘 알아야 되냐면 노급, 시급, 정전 이런 것들이 다 어디다? 신라시대 때 있었던 제도구나라는 걸 아시면 됩니다. 끝났고요. 그 다음에 경제활동. 잘 먹고 잘 살았겠죠. 맞죠? 그 다음에 통일 이전에 동시 외에 서시와 남시가 새롭게 만들어집니다. 상업이 발달하면서요. 몰라도 돼요. 그 다음에 무역입니다. 무역. 자, 무역은 당나라와 무역이 활발했고요. 일본과도 무역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아라비안 나이트. 어디? 또 써줘야 됩니다. 저기. 아라비안 나이트. 어디? 이슬람과도 무역을 해요. 이슬람과도. 여러분들이 요거 하나만 기억을 합시다. 국제무역항이요. 국제무역항.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각 나라마다 국제무역항이 있어요. 고려시대 경제를 가면 또 제가 국제무역항을 알려드릴 건데 국제무역항은 어디서 만들어질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간단해요. 자, 봐요. 국제무역항은 어디다 만들어지냐면 항상 수도와 가까운 항구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2020년도에도요. 2020년도에도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어디에 산다라고 얘기를 합니까? 서울에 산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실제로 수도권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인구 비율을 보게 되면 50%가 훨씬 넘잖아요. 맞죠? 그래서 제가 군대 생활할 때 반장난으로 높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북한이 만약에 전쟁 터졌다 치면은 전쟁을 일으켰을 때 서울을 완전 폭격하고 시작하면은 우리나라 전체 인구 절반이 죽고 시작을 하는 거라고. 맞죠? 반농담 삼아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정도로 서울에 밀집돼 있잖아요. 그럼 봐요. 2020년도에 그러면 이 시기 때는 어떨까요? 900년대 이럴 때는 더 심한 거예요. 더 심합니다. 전체 인구의 70%, 80%가 수도 근처에 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들이 이렇게 물건을 파는 장사치예요. 물건을 어디다 갖다 팔아야 됩니까? 당연히 사람이 많은 수도에 갖다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수도와 가까운 곳이 수도가 되는 거예요. 경주 바로 밑에 있었던 울산이 국제무역항이 되었다라는 거. 네, 찾으면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시험에 단독으로 나오는 게 누구냐면 보고 두 번 보고 장보고입니다. 완도에 청해진을 설치하고요. 해상무역을 장악했다라는 거. 그리고 장보고가 쌍둥반도에 만든 절이 있어요. 법화원이라는 절을 만든 게 또 장보고입니다. 이 절을 만들어서 주말이 되면 사람들이 종교활동을 하고 모일 거 아니에요. 고급 정보를 획득하게 됐던 게 이 법화원입니다. 자, 요거는 좀 이따 지도로 보여드릴게요. 장보고는 또 신라 하대 때 사람이다라는 거. 그리고 에듀윌 유료회원으로 가입을 했더니 친구 추천 이벤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아는 사람들한테 추천을 다 해줬어요. 근데 친구들이 결제할 때마다 10만 원씩 받았거든요. 그래서 한 지금까지 받은 게 200만 원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단가 활발한 교류. 여기는 어디냐면 지도를 볼게요. 지도를 보시게 되면은 뒤에 나오나요? 지도가 뒤에 나오나 봐요. 여기 나오네요. 지도를 먼저 좀 볼게요. 자, 보시면 여기 완도에 청해진이 있잖아요. 맞죠? 이거예요. 일본과 신라에서 가는 물자를 안전하게 당나라로 넘겨주는 거예요. 또 당나라에 있었던 사람들이나 물자를 안전하게 신라와 일본으로 운송해주고 배송해주는 겁니다. 또 사람들도 옮겨다 주는 거고요. 해적을 싹 다 소탕하고 해상무역권을 장악한 거죠. 한진택배잖아요. 맞죠? 1년에 300억 가까이를 벌었다라는 거. 장보고는 단독 문제로 나온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법화원을 설치했던 거예요. 자, 기억나세요? 서해안에다가 배를 띄우면 노를 안 젓고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도착하는 게 여기 싼둥반도예요. 그래서 보통은 싼둥반도로 들어갔다가 각자 자기 역할에 맞춰서 중국으로 빠져들어갑니다. 보통은. 그러면 여기에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이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 바로 쌍둥반도 지역에 뭐 정답으로 잘 걸리진 않지만요. 돌아가면 신라인들이 사는 마을이 만들어져요. 우리 LA에 가면 한인들이 살기 좋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LA 한인타운이 있잖아요. 그처럼 신라방 신란촌이 있습니다. 신라인 마을이에요. 신라소. 여러분들 또 아파트 사시면은 아파트에 룰이 있잖아요. 저는 오피스텔에 살고 있는데 혼자 살게 되면은 저희 오피스텔은 보통은 주말에 분리수거를 하는 날짜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근데 제가 주말에 강의를 많이 나가잖아요. 분리수거를 맨날 못합니다. 맨날 혼나고 있어요. 집에 쓰레기가 쌓여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자기들만의 룰, 신라인들만의 룰, 자치기구가 신라소예요. 그 다음에 신라인이 묶을 수 있는 여관을 쌍둥반도 아까 봤던 삐져나온 그 지역이 만들어요. 신라간, 신라인이 묶는 여관. 그 다음에 신라인이 다니는 절, 신라원. 대표적으로 법화원이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쌍둥반도에 있었다라는 거. 끝났습니다. 그리고 경제생활. 귀족들 잘 먹고 잘 살았다. 중요한 거 없어요. 농민들 살기 힘들었다. 노비들 더 힘들었다. 끝.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리고요. 발해 경제예요. 발해 경제도 딱 하나 했던 거 기억나세요? 기본적으로 농사가 너무너무 힘들고 목축이 메인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발해 최고의 정성기를 끌었던 선왕 때 5경 맞죠? 15부 62주 그 중에 15부 중에 하나였던 솔빈부에서 말이 너무 유명했다라는 거. 요게 발해구나라는 거 아시면 됩니다. 나머지 끝 넘어가면 돼요. 그리고 경제. 다 했던 거 복습입니다. 파파처럼 싸우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외교로서 풀어가겠어요. 신라도. 당나라와는 또 문왕 때부터 친선관계. 맞죠? 그러면서 당나라에서는 발해 사람들이 묶을 수 있는 여관을 자기들이 만들어줘요. 중국에서. 신라와는 다르게 발해관입니다. 그 다음에 일본과도 교류했다라는 거고 발해는 끝났고 넘어가시면은 요렇게 또 발해관이 있잖아요. 맞죠? 그 다음에 신라관 또 여기 있었던 거고요. 쌍둥반도 지역에. 그리고 넘어가서 골품제. 진골 귀족들. 어느 순간부터 진골 귀족들이 이제 왕이 됩니다. 누구 때? 태종 무열왕 때부터. 그러다가 나중에 왕위 쟁탈전. 중요한 거 없습니다. 육두품. 빈공과 응시에서 성공했던 게 누굽니까? 채치원이죠. 다 했던 내용 반복이에요. 그 다음에 밑에는 의미가 없고요. 그리고 넘어가서 발해 사회 구조. 대부분이 대조영내 지방, 그 다음에 고구려내 지방, 고구려의 고주목내 집안. 맞죠? 왕족들. 얘들이 대표적인 지배층. 나머지는 다 말갈인. 그 다음에 또 여기도 빈공과 응시합니다. 발해관 설치했고 끝. 중요한 거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신라 말의 모순. 했던 거 반복이죠. 중앙이 혼란스럽고 호족이 등장했고 농민들이 반란을 일으켰다. 중요한 거 없습니다. 했던 거 반복이고요. 학문 교육입니다. 기억나세요? 뉴스페이퍼 킹왕.
신문왕 때 국학을 만들었어요. 맞죠? 그리고 원성을 자자하게 들었던 원성왕 때 독서 삼품가. 국학을 여러분들이 학창시절에 신라시대였으면 학창시절을 국학에서 보냅니다. 학교를요. 그리고 시험이 없으니까 어떻게 공부를 안 해요. 그래서 원성왕 때 독서 삼품가를 만들어서 국학에서 배웠던 유학경전을 시험을 칩니다. 졸업을 할 때 졸업시험으로요. 그래서 상, 중, 하 세 개의 품계에 맞춰서 관직으로 나갔던 독서 삼품가 요거 두 개가 다 뉴스페이퍼 킹왕, 신라 때 신문왕 때 국학, 원성을 자자하게 들었던 시험을 만들었으니까 독서 상품가 다 통일 신라 시대다라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끝났고요. 그 다음에 통일 신라의 학문, 뭐 유학서, 역사서인데요. 자, 또 멋진 거 하나 꺼내볼까요? 이런 거. 맞죠? 이런 역사서를 막 씁니다. 시험에 나오는 거 없어요. 여러분들 기본 레벨에서는요. 김대문, 몰라도 됩니다. 강수, 몰라도 돼요. 그 다음에 설총의 하왕계, 심화 같은 경우는 설총이 단독 문제로 인물로 나오기도 해요. 바로 원효의 아들입니다. 한자를 약간 신라 스타일대로 바꾼 게 바로 이두고요. 좀 쉽게 우리가 접할 수 있게끔 한자를요. 그리고 하왕계라는 글을 썼다라는 거.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건 또 설총이 아니고요. 누구냐면 채치원입니다. 채치원. 채치원은 인물 문제로 단독으로 나온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당나라의 빈공과에 합격을 했고 여기 있는 것처럼 시무십조를 썼고요. 나중에 치 삐지면서 어떻게 개원필경이라는 책을 썼고요. 중국에서 썼던 토황소 경문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황소가 그 소가 아니고요. 사람 이름이에요. 중국에 당나라가 망하기 직전에 망할 때 크게 기여를 했던 난이 있습니다. 그게 황소라는 사람이 일으킨 반란이에요. 이 황소, 너 이렇게 반란 일으키면 안 돼. 글을 쓴 게 있습니다. 채치원이. 그게 토황소 경문이에요. 이걸 읽은 황소가 놀래서 자빠졌다라는 그런 말도 있죠. 그러면서 채치원 이름이 전국 중국에 널리 알려지게 되는 게 바로 이 토황소 경문이에요. 그러면 이런 키워드 주고 채치원 찾으면 돼요. 네. 그리고 가시게 되면 발해. 발해는 다 필요 없고 요거 하나만. 주자감이라는 학교가 있었다라는 거. 네. 요거 잡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불교로 가겠습니다. 자, 이제 불교를 잡으면은 거의 여기는 다 끝났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불교. 그래요. 불교로 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또 제가 또 스님이 되어줘야 돼요. 또 힘듭니다. 힘들어요. 그렇습니다. 스님이 되어줘야 돼요. 스님이요. 스님이 되어주고 그래요. 또 착용을 해줘야 돼요. 이거 또 착용하면은 마이크가 또 망가질 수 있겠구나. 네. 그리고 어떻게 또 잘 됐습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 또 심신을 또 한번 가다듬어 보죠. 그래요. 불교를 할 겁니다. 불교를 할 거예요.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마음의 안식이 되는 것 같지 않나요? 네, 들어가면은 원효와 의상 해초인데요. 자, 한능검에서 시험에 나오는 스님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빅5. 그 중에 3명을 지금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옆으로 가보겠습니다. 판소를 먼저 잡아볼게요. 우리는 지금 통일신라 시대입니다. 맞죠? 통일신라 시대 때 있었던 승려 3명을 보는 건데 지금 원효와 의상을 먼저 볼 거예요. 원효와 의상은요. 지금 나이는 달라요. 나이는 다르지만 나이를 초월해서 친구를 하기로 약속을 합니다. 친구가 되어버려요. 나이를 뛰어넘는. 그러면서 원효와 의상이 이런 얘기를 하죠. 둘이 서로. 야, 우리 한번 선진불교를 한번 배우러 가보자. 선진불교. 선진불교를 배우러 한번 가보자. 중국 당나라로 유학을 가서 우리 한번 불교 한번 제대로 배워보자. 오케이 콜. 그러면서 둘이 손을 잡고 룰루랄라 어디로? 신라 경주에서 서울로 옵니다. 지금의 한강 유역으로요. 그러면서 당항성에 딱 도착을 해서 배를 타고 중국으로 가려고 하는데 이런 젠장. 해가 져버렸네요. 그러면서 어떻게? 둘이 일단 우리 내일 배를 타야 되니까 대충 아무 데나 가서 잠만 자자.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한 번쯤 들어봤을 만한 스토리가 나옵니다. 잠을 자려고 뜩 동굴을 찾아서 자려고 하는데 원효 스님이 목이 너무나 마려운 거예요. 워터 플리즈. 목이 마르다. 물이 어딨어. 웬 물이 보입니다. 바가지에. 물을 벌컥 마시죠. 그리고 꿀잠을 잡니다. 꼬끼요! 아침 해가 떴어요. 근데 이런 젠장 빌어먹을 어제 먹었던 그 달달한 물. 무슨 물입니까? 해골 바가지에 담긴 물. 내가 어제 이것을 다 토해버립니다. 맞죠?
그러면서 원녀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하, 난 깨달았다. 아하, 난 깨달았다. 무슨 소린데? 빨리 가자. 난 깨달았다. 빨리 가자. 난 깨달았다. 이 의상은요, 깨달았다라는 원녀를 버리고 혼자 당나라로 가버립니다. 그럼 도대체 우리의 원녀 스님이 뭘 깨달은 걸까요? 이거예요. 모든 건 내 마음가짐에 달렸다라는 겁니다. 어젯밤에 분명히 목이 마르고 갈증이 날 때는 정말 달달한 물이었어요. 근데 아침 해가 딱 떴을 때 해골 바가지 담긴 걸 딱 보는 순간 다 토해버렸잖아요. 모든 건 내 마음가짐 하나에 달렸다. 일심사상을 주장하십니다. 그리고 또 모든 것은 이렇게 마음가짐에 달렸고 근본은 똑같다. 불교 교단 종파 나눠서 싸우지 마라. 근본은 똑같다. 조화롭게 지내고 투쟁하지 마라. 화쟁사상이라는 거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이 들어갔던 책들이 조금 이따 보겠지만 대승기신론소, 금강산매경론, 그다음에 신문화쟁론이라는 이런 책을 쓰시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원효 스님이 지금 이걸 깨달았잖아요. 해골모를 통해서. 이거를 치사하게 혼자만 아는 게 아니라 모든 신라 사람들에게 그걸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원효 스님의 가장 중요한 것, 바로 불교 대중화 운동을 전개하십니다. 혼자 박 하나 들고 무예가라는 노래를 지어서 사람들에게 불교를 전파를 해요. 어떻게? 에브리바디 신라 백성 여러분들, 불교를 믿어주세요. 불교를 믿어주세요. 신라 백성들이 물어보겠죠. 아니 뭐 어떻게 하면 불교를 믿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시나요? 여러분들이 불교를 1도 모르더라도 절에만 가면 왠지 모르게 외치게 되는 또는 해야 되는 멘트가 하나가 있잖아요. 뭡니까? 바로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맞아요. 에브리바디 신라 백성 여러분들, 불교 모르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나무아미타불을 외쳐주세요. 나무아미타불을 외치게 되면 불교에서 말하는 천국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온 백성들이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을 외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도 알고 있는 이 슈퍼히터가 원효 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냐? 아미타 신앙을 전파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미타 부처를 믿는 거예요. 나무아미타불. 여러분들을 불교에서 말하는 천국인 극락전토로 인도하는 부처입니다. 한편 이제 의상이에요. 의상 스님은 당나라 유학을 갔습니다. 그리고 10년 만에 아위위백 돌아와요. 10년 만에 돌아왔다라는 거는 뭔가를 배워서 왔다라는 거죠. 뭘 배워서 들어오냐? 바로 화엄사상이라는 거를 배워서 들어오십니다. 그러면 화엄사상이라는 거는 뭐냐? 그냥 시험에는 화엄사상이 의상이다라는 것만 아시면 되는데요. 화엄사상은 이거예요. 모든 만물은 서로 연결돼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제가 여기서 왜 강의를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들어주니까 이렇게 강의를 하는 거예요. 제 강의를 아무도 안 들으면요, 에듀윌에서 저를 일단 섭외를 하지 않을 뿐더러 제가 강의를 찍을 필요도 없습니다. 맞죠? 또 반대로 여기 지금 제가 또 있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아무리 강의를 하러 와도 지금 촬영해주는 PD님이 없으면은 말짱 꽝이에요. 또 반대로 봐요. 지금 저를 찍어주는 PD님은요, 제가 없으면 여기 에듀윌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찍을 사람이 없는데 여기 왜 있어요? 맞죠? 이것처럼 서로 다 연결돼 있다는 게 화엄사상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당연히 절에서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부석사라는 절을 만들고 여기서 제자들을 키우면서 화엄사상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의 종파가 만들어집니다. 그게 바로 화엄종이라는 종파예요. 그리고 또 10년 만에 돌아왔더니 충격에 빠집니다. 모든 신라 백성들이 뭘 외치고 다녀요?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을 외치고 다닙니다. 여기에 의상 스님이 10년 만에 돌아와서 숟가락을 쓱 얹어요. 사실 여러분들, 나무아미타불만 외치면 뭔가 약간 부족함을 느끼지 않나요? 뒤에 뭐가 빠졌어요? 나무아미타불 관셈보살, 나무아미타불 관셈보살. 근데 관셈보살이 아니라 정확하게는 가는보살이에요. 나무아미타불 가는보살. 일단 이거 좀 보겠습니다. 이게 약간 수영모 재질이랑 똑같아요.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지금 열심히 이걸 쓰고 지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맞죠? 나무아미타불 가는보살. 에브리바디 신라 백성 여러분들, 나무아미타불 가는보살을 외쳐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물어보겠죠. 가는보살을 외치게 되면 어떻게 되는데? 이 가는 부처는요, 여러분들의 소원을 들어주는 부처입니다. 에브리바디 가는보살을 외쳐주세요. 그러면 하는 것 만점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은 차분하고 침착하게 저의 인강을 끌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시험 치는 그날까지 나무위타로 가는 모살 하는 거 만점, 나무위타로 가는 모살 하는 거 만점, 이것만은 외칠 겁니다. 그리고 시험을 쳤어요. 어떻게 될까요? 그래요, 광탈입니다. 그럼 어떻게? 야, 은동진 이 땡중아, 네 말 듣고 가는 보살을 외쳤는데 왜 이렇게 됐는데? 워워워워, 침착하세요. 불심이 모자라서 그렇습니다. 더욱더 외쳐주세요. 남맘의 탑을 가는 보살, 가늠 신앙이다라는 거. 네. 그리고 의상이 썼던 책이 화엄 일승 법계도, 그림도, 그림으로 화엄 사상을 쉽게 표현한 책이 있습니다. 의상의 책이다라는 거. 심할 때는 책 이름이 정답이 되기도 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해초스님. 해초스님은 원효와 의상보다 100년 후의 사람이에요. 한 세기 늦은 사람입니다. 해초는 어떤 생각을 하냐? 이 두 분 선배가 선진불교를 배우러 간다라면 해초는 나는 해치고 갑니다. 해치고 어디까지? 오리지널 불교를 배우고 싶다. 해치고 어디까지? 오리지널 불교를 배우고 싶다. 인도까지 갑니다. 그러면서 쓰셨던 책이 뭐냐? 당시의 인도를 천축이라고 불러요. 왕오 천축국전이라는 책을 썼다.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시험에 나오면 해초가 인도까지 갔던 길이 나와요. 통일신라 승려래요. 다음 자료와 관련된 승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왕오 천축국전을 저수로 하였다. 찾으면 정답. 원료가 나올 때는 일심화쟁 불교대중화 무예가 아미타 신앙 중에 2개 정도를 던져놔요. 다음 인물과 관련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나머지 찾으면 정답. 의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나올 수 있는 거 모두 다 알려드렸어요. 네. 그리고 다음 넘어가 볼게요. 넘어가시게 되면은 선종입니다. 했으니까 빠르게 하고 넘어갈 거예요. 신라 하대 때 호족의 지원을 받아서 크게 유행을 했고요. 필링, 실천과 내가 아는 거, 참선. 보세요. 깨달음 느끼는 거. 호족과 결탁을 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중요한 9개 산에다가 선종 종파가 만들어졌다라는 건데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고려 건국의 뭐 사상적 기반 바탕인데 몰라도 돼요. 자, 그러면 이 문제가 나올 때 어떻게 나오냐면 선종 설명 이걸 다 줘요. 다 주고 다음과 같은 종파 사상이 유행했던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옳은 것은 신라하대 찾으면 정답이죠. 그 다음에 풍수지리설 했던 것 반복입니다. 도선이고요. 끝났습니다. 그리고 발해. 발해 때 불교인데 발해 때 뭐 불교 같이 발달했다라는 건데 특별히 여기서는 시험에 나오는 건 없습니다.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네. 그리고 과학기술의 발달인데 시험에 나오는 게 이거죠. 경주 불국사 3층 석탑. 이 3층 석탑을 해체하는 과정 속에서 나무 목판으로 찍었다라는 인쇄물 중에 지금 남아있는 것 중에 가장 오래된 무구정강 대다라니 경이 발견됐다. 요거는 시험에 단독으로 나와요. 현존하는 최고의 목판 인쇄물이다. 경주 불국사 3층 석탑에서 발견됐대요. 무구정강 대다라니 경 찾으면 정답. 반대로 나와요. 이번엔 이게 나오고 탑을 찾으래요. 경주 불국사 3층 석탑 찾으면 정답입니다. 그리고 이게 통일신라 시대 거구나 라는 것도 아셔야 돼요. 에밀레 종이라는 애칭이 있는 성덕대왕 신종. 어린애를 종에 묻어버렸다라는, 맞죠? 루머입니다. 맞죠? 성덕대왕 신종도 여러분들이 통일신라 시대구나 라는 것만 아시면 돼요. 그 다음에 문무왕릉이 있고, 문무왕릉은 문무왕 문제가 나올 때 나는 죽어서도 나라를 지키는 용이 되겠어요. 바다에다가 시신을 화장하고 묻어버렸다라는, 맞죠? 수중용이 되었다라는 그 문무왕릉이고요. 김유신묘. 신라 때 와서 무덤묘에 보이게 되면은 이제 굴식 돌방 무덤 스타일인데 요 무덤 스타일에서 이제 아주 일반적인 우리가 아는 그 무덤 스타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그 무덤 스타일로. 다만 차이점은 무덤 주변에 자축인묘 진사오미, 우리 12개 띠가 있잖아요. 그 띠를 본따 만든 상이 있었다라는 거. 중요하진 않습니다. 시험에 안 나와요. 이것도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불국사 석굴암이 신라 거다라는 건 아셔야 되고요. 안압지가 신라 거다라는 건 아셔야 되고요. 가문사지 3층 석탑은 시험에 단독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누가? 뉴스페이퍼 킹왕. 신문왕이 자기 아버지에 대한 은혜를 기리기 위해서 만든 게 가문사지 3층 석탑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 석가탑 안에 뭐가 발견됐다? 무구정강 대다라니경, 여기 불국사 다보탑. 서로 불국사를 들어가게 되면 쌍으로 마주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독특한 파격미를 볼 수가 있습니다. 불국사에 있다. 파격미, 파격적인 예술 미술을 보여준다. 이거 찾으면 되는 거고요. 진전사지 3층 석탑은 탑에다가 문양을 새겼어요.
신라 하대 때 돈이 많은 호족들이 본인의 위상을 보여주기 위해서 돈을 투자하고 그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석굴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사진. 불국사 안에 석가탑, 다보탑이 마주보고 있고 안압지. 그 다음에 요게 자기 아버지를 기리기 위해서, 문무왕을 기리기 위해서 아들이었던 신문왕 때 만들었던 가문사지 3층 석탑. 그리고 석가탑, 불국사, 다보탑. 여기 이걸 해체하는 과정 속에서 무구정강 대단한 이경. 맞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여기 진전사지 3층 석탑. 여기 보면 이렇게 문양이 들어갑니다. 화려해지는 거예요. 호족의 지원을 받아서. 그 다음에 요건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쌍봉사 철감선사 승탑인데요. 탑을 만드는 이유가 뭘까요? 스님이 돌아가시게 되면 화장을 해요. 화장을 합니다. 화장을 하면 수행 정도에 따라서 몸에서 구슬 같은 게 나와요. 그걸 우리는 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우리는 몸에 불을 지르면 어떻게 될까요? 흔적도 없이 사라질 거예요. 맞죠? 이 사리를 보관하는 게 탑이에요. 근데 신라 하대 때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신라 하대 때 선종 때문에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싹 다 부처가 됩니다. 맞죠? 쉽게 부처가 될 수가 있잖아요. 느끼면 부처잖아요. 그러니 탑을 만들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심플한 승탑이 만들어졌다라는 거. 자,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이거는 뭐와 관련이 있어요, 지금? 선종의 유행과 관련이 있습니다. 시험에 나오면 어렵게 나오면 이렇게 나와요. 이 탑을 주고요. 선종 설명을 해요. 다음과 관련된 종교가 유행했던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옳은 것은 호족이 등장하였다. 진골 귀족들 간의 왕위 쟁탈전이 벌어졌다. 이런 것처럼 신라 하대 사회상을 물어보기도 합니다. 끝났고요. 그리고 여기는 그 유명한 석굴암. 그 다음에 성덕대왕 신종. 그 다음에 발해 문화유산입니다. 정혜공주와 정효공주인데 여기 보시면 이거는 파파처럼 싸우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외교로서 풀어가겠어요. 문왕의 둘째 딸, 넷째 딸입니다. 맞죠? 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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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효, 발해, 발해. 고구려를 계승한 스타일입니다. 발해, 발효, 발효 냄새, 당나라 냄새예요. 당나라 영향을 받았다라는 거. 아, 미안합니다. 이렇게 깊게는 안 나오긴 하는데 혹시나 해서요. 그래서 정혜공주면은 발해, 발해. 맞죠? 고구려를 계승한 형태가 나오고요. 발효, 당나라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대표적으로 벽돌무덤 양식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모주림 천장구조 발해 돌사사상. 요 두 개가 고구려 계승을 보여주는 증거예요. 정혜공주묘가 고구려 양식을 계승했는 걸 보여주기도 하지만 시험에는 큰 틀에서 봐야 돼요. 발해라는 나라가 고구려를 계승했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뭐냐? 자, 좀 이따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발해의 영감탑, 당나라 수도 장항성을 벤치마킹했었던 상경성. 요거는 둘 다 당나라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좀 이따 잡아드릴게요. 사진으로. 그 다음에 이불병자상, 그 다음 발해의 벽돌과 기와무늬는 또 고구려 영향. 돌사자, 발해석 등 다 고구려의 영향. 자, 고구려를 계승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증거예요. 자, 이게 뭐냐? 시험 문제는 뭐가 나온다고 얘기를 했어요. 발해는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다. 맞죠?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 증거를 대는 게 시험 문제 나온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보시면은 사진을 볼게요. 발해 석등이에요. 우리 동진입니다. 땀에 쩔었어요. 우리 동진이에요. 맞죠? 대빵 큽니다. 발해 석등. 이게 발해 거다라는 걸 아셔야 되는데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미술 박사님들이 말씀하시기로 이 발해 석등은 발해의 건강한 기풍이 느껴진대요. 느끼세요. 건강한 기풍을 느끼세요. 맞죠? 발해의 건강한 기풍이자 이 기풍은 또 고구려의 기풍이기도 합니다. 고구려의 건강한 기풍도 느껴진대요. 느끼세요. 나는 모르겠어요. 느끼세요. 맞죠? 엄청 큽니다. 아파트 운동진 거의 한 3명이에요. 맞죠? 아파트 이 정도면 한 2층 높이는 됩니다. 최소. 맞죠? 고구려를 계승한 거다라는 거. 발해석 등요. 그 다음에 요거. 정혜공주 묘에서 발견된 돌사자상. 또 제가 말한 게 아니고요. 미술 박사님들이 말씀하시기로 발해의 이 돌사자상은 고구려의 강인한 기풍이 느껴진대요. 모르겠어요. 저는 귀여운 강아지처럼 생겼습니다. 근데 어떻게? 사자의 강인한 기풍을 느끼세요. 맞죠? 고구려를 발해가 계승했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맞죠? 고구려의 강인한 기풍 기상을 그대로 담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불병자상. 보시면 부처님이 이렇게 나란히 손잡고 나란히 있습니다. 요게 듣굴리세요. 고구려에 유행했었던 법화 신앙이라는 불교 신앙이 있어요. 그 신앙을 그대로 담은 게 이 이불병자상입니다. 자, 이거도
고구려에 유행했던 신앙을, 법화 신앙을 그대로 또 발해 때 불상으로 만든 거잖아요. 아하,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했구나 하는 걸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러면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나오냐? 앞에 봤던 요 발해석 등 이거 세 개를 다 던져놓고요. 다음과 같은 유물을 제작했던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옳은 것은 발해 내용 찾으면 정답이에요. 다음을 제작했던 나라 또는 반대로 발해 설명 다 주고 다음과 같은 나라에서 제작했던 유물로 옳은 것은 했을 때 요거 발해 유물 찾으면 정답입니다. 맞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요거는 발해 침이고요. 요거는 발해의 영광탑이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 보시죠. 그래요. 딱 봐도 우리나라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탑 모양이. 맞죠? 요거는 당나라의 영향을 받은 거다라는 거. 그래서 만약에 이거와 당나라의 장성을 벤치마킹했던 상경성, 요거는 고구려 계승을 보여주는 발해의 유물이 아니라 당나라의 영향을 받은 거라는 거. 맞죠? 여기까지 하시면 퍼펙트입니다. 네. 그리고 요거도 발해의 유물이다라는 걸 아셔야 되겠죠. 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우리는 모든 내용 다 잡아드렸고요. 저는 다음 강좌에서 이제 고려 시대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